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15%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0.1% 정도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CPI 발표가 있는데 이제 그때를 앞두고 나스닥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CPI 끝나고 FOMC까지 새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또 수급 자체로는 좀 평온한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의 하방 베팅이 나스닥에서 계속되고 있고 그걸 뭐 한 번에 털어내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수급 자체는 뭐 크게 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이제 약간 고가에서 싸우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어려웠죠. 오늘 굉장히 막판에 변수가 크게 발생하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 시장을 막 2, 30년씩 보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몇 안 되는 손에 꼽는 정도의 변칙적인 움직임에 속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뭐 최근에는 당연히 1월 달이 되겠죠. 1월 만기. 12월 연말에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그때 개인들의 콜옵션 수익이 굉장히 크게 폭증했던 때 900억 수익을 주면서도 실현하지 않아서 개인들이 마이너스 500억으로 종료됐던 그 1월물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상급등 옵션 이상급등 현상까지도 같이 있었고 굉장히 특이한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명확하게 급등을 하고 그냥 폭등을 해버리고 아예 완전히 터닝을 해서 차라리 고가에서 베팅을 하는데 조금 이제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인들의 상방 베팅을 만기 날까지 유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급등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매매하기가 더 불편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통 이제 손실을 보면서 이제 고전할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개인들의 수익이 계속 쌓이고 있을 때가 보통 이제 수급을 보시는 분들, 외국인들 중심으로 놓고 수급을 보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판에 5월 27일 같은 이제 갑자기 터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5월 27일에 막판에 삼성전자 급등시키면서 이렇게 갑자기 상승 전개했던 것처럼 오늘 그 자리였어요. 같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자리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가장 매물대가 두터운 자리로 승부를 걸러 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 정도의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하방이지만 이건 최선책일 뿐이다. 여기로 가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떤 조건이요? 여기로 가지 못하는 조건들은 많죠. 나스닥이 도와주질 않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하방 베팅한 풋옵션 잔뜩 베팅했고 개인과 반대로 금융투자도 하방이니까 금융투자도 굉장히 하방 베팅이 많은 상태니까요.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최선책을 포기를 한 거죠. 차선책인 구간으로 오늘 갖다 놨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외국인들도 이제 나스닥이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만 뭐 단독으로 미친 듯이 뭐 급락시킬 수는 없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뭐 크지 않은 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포지션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금 저 밑에 하방 베팅됐던 것을 포기하는 그림이죠. 물론 내일 뭐 어느 정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350m로 가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350 언더에서의 수익을 포기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350까지 가는 건 좀 현재로서는 좀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차선책인 여기 지점 370을 조금 웃도는 372 정도에 이제 있는 고자리를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4월, 5월, 6월까지 오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못 봤어요. 손실을 봤죠.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냐? 첫 번째 롤오버를 해야 되죠. 여기서 손실 처리를 완전히 하지 않고 롤오버를 해가지고 승부를 본다. 남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최대한 차선책이라도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서 청산을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 손실분을 메꿔야 되는데 어디서 메꾸냐? 삼성전자를 팔아서 메꿉니다. 삼성전자 등 뭐 코스피 200 종목이긴 하지만 대부분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비중이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올해 내내 사들였던 그 삼성전자를 이제 하나씩 팔면서 그거를 커버하고 있는 거죠.
자, 어제 요거 보시면, 어제 올려드렸던 거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금 올해 내내 20조 원까지 코스피 현물을 사들였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팔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억 원의 손실을 보면 외국인들은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아서 이걸 커버하는 거죠. 100억 원의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큼 팔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파생에서는 조금 뒤쳐졌어도 현물로 가진 카드가 많으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진행됐을 거예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크로스가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샀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다시 돌렸겠네요. 이렇게 크로스했다 이렇게 돌렸겠네. 오늘 마지막에 쇼커버링 돌았으니까 어쨌든 비슷한 지점입니다.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비슷한 선물 매입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더 큰 통을 가지고 있고 개인들은 더 작은 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은 거죠. 네, 그런 상태를 지금 보이는 중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아까 전에 포지션을 보면은 현재 외국인들은 하방을 포기하고, 그러면 금융투자는 어떻게 해요? 금융투자가 지금 파생, 선물옵션 합성해서 하방 베팅이 여전히 유지되고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손익분기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만 내려가면은 그래도 금융투자는 괜찮은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은 그냥 무조건 상승이죠. 개인들은 지금 그냥 오로지 상승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수 누적됐고요. 오늘은 일부 팔았지만 오늘 한 1800억대 선물 매도 나왔죠. 마지막에 그래도 1조 4천억에 가까운 매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실현도 수익으로 처리를 한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도 오늘 73억의 콜옵션을 샀죠. 372.5 콜옵션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합성으로 그냥 오로지 상방 베팅을 하고 있어요. 내일 폭등을 바라는 건 개인이죠. 오늘도 상승하면서 개인들의 승기가 거의 올라왔는데 현재 투신이 상방 베팅으로 1등이고 그 다음 개인이 바짝 추격해서 2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지금 뒤쳐져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개인들이. 물론 개인들이 이길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369, 12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내마녀에 날 때는. 어쨌든 현재 이런 상황으로 뭔가 꼬여있는, 뭔가 수급적으로 난해한 그런 뒤집어진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도 옛날 외국인이 아니다, 개인도 옛날 개인이 아니다 라는 추정을 또 해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14일부터 그동안 92년 이후로 한 번도 개방하지 않았던 외국인들을 개방했죠. 이제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되면서 그냥 자유롭게 여권 번호만 있으면 외국인들도 계좌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거기서 생기는 약간 뭔가 외국인들이 조금 변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관의 특징을 조금 옛날 기관의 특징이 안 나올 때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변수로 보고 원칙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좀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판서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오늘 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시작할 때 야간 선물에 상대적 약세 마감이 있었죠. 프리장 시작 때 이제 보합성까지 회복은 했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수 뒷받침이 없는 상태로 프리장에 출발을 했습니다. 프리장 초반은 약 외국인들이 800억 정도 매도를 보이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오후 막판에 횡보하면서 프리를 깎다가 오후 막판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고위 임원이었던 아크바캅을 영입했다라는 소식에 AI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막판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치 5월 27일에 삼성전자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때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다시 삼성전자를 일부 매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익을 챙겨서 선물 옵션에서의 손실금을, 물론 옵션에서 손실은 없습니다. 풋옵션을 다 커버했어요. 풋매도와 콜매수를 같이 겸하면서 선물에서 손실이 있는 거죠. 외국인들은 선물에서의 손실금을 상계 처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물을 팔아서. 그래서 선물은 만기일에 대한 하방 관점을 철회하면서 쇼커버링 환매수가 강하게 일어났던 거죠. 막판에. 그래서 5,400억의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마지막 이 선물 급등은 쇼커버링에 가까웠다. 그 기존에 이틀 전에 1조 1,000억 매도한 거 쇼커버링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콜매도 98억을 했고 풋매도 22억을 했고요. 풋매도 22억이 나와서 양매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가 풋옵션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계약수로 보시면 외가 풋옵션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내일 약간 급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를 보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FOMC 결과에 따라 파월 의장의 메시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기가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이후로도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그 이후 만기 이후로도 계속 파급력이 미칠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승부를 제대로 못 냈기 때문에 7월물 초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만큼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중요하게 되고, 물론 9월 FOMC에 비해서는 약하겠죠. 7월이나 9월 FOMC에 비해서는 지금은 조금 약하겠죠. 그때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금리 인하를 진짜 하냐 마냐 싸움이 되니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내일은.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들 콜옵션이 늘어나고 수익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들 수익금은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선물 누적 매수에 대한 수익금도 확대되고 있고요. 현재 투신 다음으로 1위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2위죠. 예. 만기는 단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도 개인이 상방 배팅이 강해서 만기까지 어떻게 이제 따돌릴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어쨌든 하루라도 따돌리면 외국인들은 그래도 승부 볼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롤오버 선물은 롤오버를 했고, 자, 장 초반에 어제처럼 이제 높은 옵션의 프리미엄을 깎기 위해서 변동성을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장 초반에는 어제처럼 같은 움직임으로 이제 보이겠구나, 같은 움직임으로 가겠구나 라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어제처럼 행보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자, 여기 어제 이틀치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어제처럼 비슷한 구간에서 행보를 했죠. 장막판에 삼성전자 변수가 갑자기 드러났던 거고, 그래서 박스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장막판 만기를 앞두고 이제 FOMC가 이제 FOMC 앞둔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마녀의 날 변수, 내마녀의 날 마녀가 춤을 추듯 움직인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변수가 생겼던 거고, 보통 만기날 전날에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은 하방으로 많이 주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수급과 반대로. 장막판 만기를 앞두고 변수가 발생하면서 옵션의 양합은 오히려 오전보다 더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빼야 할 옵션의 양합이 올해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진짜 웬만한 큰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 콜옵션, 개인들의 콜옵션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많이 올라가야 콜옵션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이미 그 가치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지금 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콜풋 합산 양압이 너무 높습니다. 마치 만기가 한 이틀 3일 남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등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기준 월물 옵션 등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개인이 옵션에서 1등을 했던 4월 만기물의 옵션 등합도 높았는데 만기일에 결국엔 급락 출바로 되돌리면서 마감을 했죠. 요날이죠. 요날 4월 만기일에 급락 출발해가지고 되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의 높았던 양압을 쭉 축소하면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할 수 있고요. 6월물 만기 전 어제까지 5.6이었는데 양압이 종가로는 5.44였죠. 근데 오늘 종가로 5.28로 끝납니다.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많이 줄어야 할 만기 하루 전임에도 거의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는 4.82까지 줄었는데 오전보다 더 올라서 마감을 했죠. 즉 마지막에 횡보하지 않고 급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콜옵션이 폭발해줬기 때문에 이게 등합이 이렇게 높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 5.28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올해 데이터를 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 거예요. 자, 만기 하루 남기고 종가가 5.28의 등합을 가지고 갑니다. 5월달에 어땠을까? 5월물에는 같은 시간에 2.79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차이가 엄청나죠. 절반. 2배 정도 높다라는 겁니다. 자, 4월물이 높았어요. 4월물 높았기 때문에 아까 이상한 움직임이 나왔다고 했죠. 4월 만기에. 4월 만기에는 4.69였습니다. 근데 지금 5.28이 그때보다 높아요. 4월 때도 엄청 높았던 건데 4월보다도 높습니다. 역대급이에요, 거의.
3월 달에는 어땠나요? 2.8이었습니다. 2월, 1월은 2.7, 2.5의 추정치가 잡히고 2.6 정도 되겠다. 2.6 추정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그만큼 옵션의 프리가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콜도 높고 풋도 높습니다. 자, 6월 미결은 이제 96,110 계약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만기 하루 싸움은 약 10만 계약 정도 가지고 간다. 10만 계약 정도는 만기 당일 승부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롤오버가 일어나고 미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청산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전날 롤오버는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스프레드 거래가 오늘 최대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9월 미결은 어떻게 됐어요? 22만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21만 8,976으로 급증했죠. 오늘 스프레드가 2.5에서 최고 2.55까지 갔다가 2.15로 급락이 나왔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지금 스프레드는 이론 스프레드가 2.15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높은 고평가 부근을 고평가에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가 행해지고 오늘 매수 포지션의 롤오버가 완전히 완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프레드가 높을 때는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가 유리하겠죠. 더 높게 타서 매도가 되니까. 반대로 낮으면 매수 포지션의 롤오버가 더 싸게 잡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수 롤오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와 매수의 포지션 롤오버가 모두 완료됐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남은 거는 내일 오전에 조금 이제 더 진행이 되긴 하겠죠. 네. 어쨌든 이제 승부는 남은 10만 계약 가지고 이 10만 계약 중에서 9만 6천 계약 중에서 개인들의 매수 베팅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마지막에 끌어올린 건 신기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같아요. 지금 수급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이렇게 특이할 때는 너무 덤비지 마셔야 됩니다. 특이하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수적으로 좀 축소하셔야 돼요. 스스로 방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이한 일반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 또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스프레드도 저렇게 급락이 나왔고요. 정상화된 거죠. 자, 오늘 그런 식의 오늘 움직임이 있었고 변칙적인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 해외 증시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의 종합 메시지 드린 다음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중국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가 있었죠. 4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발표를 했고요. 미국 CPI, FOMC 오늘입니다. 이제 무난한 시장 예상 속에 나스닥은 현재까지도 수급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이름 바뀌었죠. LS 증권 기준으로 개인들의 숏 비율은 현재 84%가 나오고 있어요. 해외 선물 나스닥에서 숏 비율이 표본 집단으로서 훌륭합니다. 모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을 대표하고 있고 우리나라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기도 합니다. 개인은 다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진 투자 선물 기준으로도 81%의 개인 숏 비율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계속 도망만 가고 있죠. 나스닥이 계속 도망만 가고 있으니까 신고가하고 도망만 가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취한 게 계속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게 된 거죠. 나스닥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나스닥이 한 번만 꺾이면 외국인들은 시원하게 아마 내리 꽂았을 겁니다. 풋옵션 가격 죽기 전에 개인들 선물 콜옵션 반대쪽으로 시원하게 갔을 거예요. 근데 맨날 밤마다 이렇게 상황이 안 만들어지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를 합산한 빅3가 S&P 500에 어떻게 20%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죠? 비중이 너무 크죠? 현재 빅3 집중 양상이 계속되고 있고 시총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숏비율 말씀드렸고요. 털 때는 이제 한 방에 털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미국 시장은 그렇게 진행되면서 비관론자가 거의 남지 않았어요. 지난달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기존의 약세론을 철회했어요. 대표적인 비관론자였죠. 약세론을 철회하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도 낙관론으로 돌아선 것까지는 아니지만 비관론을 철회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는 월가에서는 JP모건의 콜라노비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고수하는
비관론자예요. 비관론을 펼치는 사유는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소비자 스트레스,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관론자, 이 마지막 비관론자가 철회를 할 때가 이제 시장이 꼭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증시 격언에는. 그래서 JP 모건의 이 콜라노비치가 만약에 비관론을 철회한다 하면은 시장에 진짜 정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웬만하면 철회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승부 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끝까지 시장이 이제 외로운 베어가 되었고요. 나스닥은 현재 그런 상황이고 이제 CPI와 FOMC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좀 있으면 발표가 되고요. 종합적으로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합산 이제 시장 종합을 해보면 화장품 테마만 강하게 부활하는 날이었습니다. 테슬라의 하락과 리튬 포어스의 악재가 있었죠. 사기 배임이 있었죠. 최근 잘 올라오던 2차 전지 주들을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 CPI와 새벽 FOMC가 있고 끝나면 6월 내만의 날이고 그 FOMC의 메시지가 7월 만기 초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 보셔야 되고요. 만기 전날 변동성을 거의 다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 파월 의장의 메시지에 따를 겁니다. 막판 만기 당일에 어떤 변동성을 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옵션의 등합이 5.28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걸 다 녹여야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죠? 만기 날이니까. 개인은 이 고평가된 콜옵션을 73억이나 사서 오버나잇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98억의 콜매도로 내일 372.5만 넘기지 않으면 전액 수익 예정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주로 372.5 콜매도가 많죠. 그걸 개인들이 대부분 받아주고 있었고요. 372.5에서 엄청난 대규모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외국인은 그것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게 되고요. 이왕이면 그 밑에 콜매도도 있으니까 더 내려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외가 풋옵션이 살아나면 더 좋겠죠. 그러면 개인들의 선물 수익이 줄어들고 그 선물 수익은 금융투자가 외국인과 함께 챙겨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변수가 분명히 살아있고 FOMC 결과 이제 특별한 게 없다면 372.5 콜 매수에 집중된 개인과 372.5 콜 매도에 집중된 외국인이 싸우겠고요. 여기 싸움 걸면서 고평가된 양쪽 옵션 프리를 녹이는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외국인은 하방 최선책을 포기하고 아까 전에 포지션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방 최선책을 포기하고 여기 차선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길 준비한 거죠. 오늘 쇼커버링을 하면서 막판에 5월 27일처럼 삼성전자 호재와 함께 급히 쇼커버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72.5 부근의 차선책으로 향했다. 자, 만약에 내일 갭상승을 보이는 시나리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갭하락도 갭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4월 11일 만기일의 반대처럼 움직일 것이다. 4월 11일의 만기는 어떻게 됐어요? 갭 하락, 큰 갭 하락 출발해서 옵션에 프리를 깎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왔죠. 반대는 어떻게 돼요? 갭 상승 후 다시 돌아오는 거겠죠? 프리를 죽이면서 마감한다. 그러면 개인 콜매수 수익은 결국 주지 않을 거고요. 종가까지. 외국인은 콜매도 수익을 챙기면서 마감하겠죠. 그러나 단 외국인이 초반부터 콜매도를 포기하고 매수로 돌아선다면 외가 콜 살리는 모습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장대 양봉이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외국인들이 콜매도를 청산하는지 여부부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선물 누적이 많아서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 이걸 챙겨줘야 되니까. 개파락 시나리오입니다. FOMC 결과 개파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개인 선물 누적 매수를 최대한 죽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콜옵션도 프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녹아버리겠죠. 그러나 이제 만기 당일 개인들이 크게 급락한 콜옵션을 많이 사주지 않는다면 하락도 제한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외국인 콜 매도가 줄어드는지, 그 다음에 개인 콜 매수가 붙는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중요도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프리를 어떻게 녹이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어떤 시작을 보이는지 판단해서 그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매매를 자중하시는 게 좋아요.
어, 만기는 개인들은 어쨌든 원래는 털리는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은 개인들의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을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들 대중들의 행동을 우리는 따라하지 않잖아요. 어, 그게 일반적으로 확률 높으니까 8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20% 개인의 수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럴 때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관망으로 피해 있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짧게 짧게 커트하면서 내가 방어하면서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5월 27일과 같은 삼성전자 중심의 급 변수가 생긴 날이었고요. 대응이 어려웠을 수 있지만 원칙대로 잘 실행하셨길 바랍니다. 커트죠. 최근 외국인이 선물해서 고전한 만큼 약평가 추정 900억이 넘습니다. 손실이 그대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축소 거래 및 관망으로 일단 살고 보는 게 답입니다. 시장은 다시 평범한 평이해진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날이었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제 오늘 수익을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럼에도 파생반에서 수익을 올려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350만원, 571만원, 300만원, 320만원, 100만원, 357만원, 775만원, 376만원, 17만원. 대체적으로 어제 오늘 어려운 속에서 수익금이 큽니다. 그래서 상황을 인정하고 커트하고 잘 태우셨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잘 지키셨기를 바라고요. 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입장 아직 안 하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